자, 등차 수열부터.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라고요?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일정한 수를 공차라 했죠. 다시. 등차 수열의 정의는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일정한 수를 공차라 했고 영어로 D라 했고. 그래. 그거 쓸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나열을 해요. 네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나열을 했대요. 숫자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1, 3, 5, 7 쭉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등차수열을 나열을 했대. 그러면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2씩 더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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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문자로만 표시할 뿐이야. D가 더해져 있을 거야. D가 2니까. D를 더하면 다음항이 나와. D가 2야. 또 D를 더하면 다음항이 나와. 이렇게. 보이죠? 된 걸로. 그러면 이게 A 세 번째 항이거든요.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니? 2칸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칸수가 뭐냐면 2라는 거거든. 걔를 써보면 첫 번째 A의 3이라는 것은 A 첫 번째 항에다가 2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2D 이렇게 하면 되죠. 실제 숫자로 보면 이래요. 5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에다가 2가 2번 더해진 거잖아. 이렇게 2가 2번 더해진 거니까 2를 2번을 곱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되는 거죠? 그거 지금 쓴 겁니다. 또 해볼까요? A의 네 번째 항이 있어요. 이렇게 A의 네 번째 항은 A의 두 번째 항에서 보시다시피 2칸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2칸 떨어져 있으니까 걔를 써보면 A의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A의 두 번째 항에다가 2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2D라 쓰면 될 것 같아. 실제 이제 숫자로 지금 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를 2번 다 했으니까 그 2를 2번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D 대신에 2를 쓴 것 뿐이니까 윗식이나 아래식이 동일한 얘기인 거죠. 다 또 된 거예요? 결국 등차수열을 연산을 이제 해보려면 기본적인 건 그래. A3을 구해라. A1을 기준으로 2칸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너에서 너를 빼잖아요. 2라는 숫자가 나오죠. 2D를 더하시면 되고요. 너도 마찬가지야. A4가 A에서 몇 칸 떨어졌습니까? 걔를 보려면 너에서 너를 빼면 2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걔를 가지고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납득됐어요? 그래. 믿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요. A의 그리고 10번째 항이 있다. A의 두 번째 항에서는 몇 칸 떨어졌을 거? 8칸 떨어져 있겠죠. 10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8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8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하죠. A에 10이 있어. A의 첫 번째 항에서는 9칸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10에서 1을 빼면 9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9D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돼. 더 해볼까요? A에 7이 있어. 몇 칸? 3칸이니까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결론이 나와. A의 n번째 항.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일반항. 똑같은 소리예요. 따라해봐. n번째 항. 일반항. 같은 소리예요. A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놨잖아. 두 개가 n-1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n-1의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또 해요. A2를 기준으로 하고 싶지 않니? 그럼 너는 n-2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n-2의 D라 쓸 수도 있고 또 하지 뭐. A3을 기준으로 놓잖니? n-3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n-3의 D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표시할 수 있기는 있어요. 표시할 수 있기는 있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3번째 n-3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저렇게 쓰자라고 정의를 내려요. 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또 연습해야 돼. 거꾸로 하는 걸 한번 해보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잖아. 그럼 뭔가 어색하지? 거꾸로부터 할게. 그러면 A에 5가 있다. A3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A5는 여기 있어요. A3은 여기 있고요. A3에다가 2칸 더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A5라는 것은 A3에다가 몇 D를 더해요? 2D를 더하죠. 그러니까 이게 2D를 더하면 돼. 근데 수식상에서 지금 보면 이 두 개가 자리가 바꿔져 있죠. A의 3이라는 것은 A5에서 2D를 빼면 되는 거잖아. 얘가 빼기 2D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됐어요? 개념적으로 보자 이제는. 여기가 A3, 여기가 A5. A5는요. A3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두 칸 더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A3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A5가 있어요. 두 칸 빽해야지. 2D를 빼면 되는 거야. 납득됐어요? 그래. 한번 믿어볼까? 믿어볼게요. A에 10이 있다. 뒤에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3D. 세 칸 빽하는 거니까 좀 된 것 같네요. A에 10이 있어요. A에 13이 있어. 얘는 마이너스 3D.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자, 이제 일반항 분석하러 갑시다. 수열을요.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게 있어요. 그 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성함이 유 숫자 열자 선생님이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수열은 그분마보다 잘 가르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때 배운 얘기이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괜찮은 정의인 것 같더라고요. 수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그때 처음 듣고 나는 깜짝 놀랐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의를 하지? 라고. 고2 때 얘기인데 아무튼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항번호 있잖아요. 항번호들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전부 다 자연수잖아요. 자연수가 되고 여기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첨자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한자구나. 하여튼 첨자라고 부르고 인덱스라고 하죠. 우리끼리는. 붙어있는 거니까. 따라해봐. 인덱스. 그 인덱스가 자연수기 때문에 수열을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함수라고 정의를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요. 근데 왜 일반항을 분석해야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n-한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열은 보면 얘가 변하는 놈이잖아. n 대신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이런 거잖아. 실제 확인을 해보면 n 대신에 3을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a의 3이라는 것은 a의 1에다가 2d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요. 또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봤어요. a의 4라는 것은 a의 1에다가 3d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게 an이라고 놓지 않고 뭐 fn꼴로 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n 대신에 1 집어넣고 뭐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이런 거니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 함수겠구나. 납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변수가 그럼 뭘 거냐면 n이었겠죠.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하는 거니까. 납득됐어요? 한번 읽어봐. n이 변수. 그게 포인트야. 다시 n이 변수. n이 변수라는 소리고요. 여기 있는 d라는 것은 공차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로 정리가 될 거라고. 첫 번째 항도 숫자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변수는 뭐밖에 안 남아요? n밖에 안 남죠 지금? n밖에 안 남는 거니까 얘를 써보면 이래. dn에다가 뒤에 굳이 식을 정리해보면 a의 1 빼기 d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숫자예요. 즉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여기에 있는 n이 변수였으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d였잖아요. d를 우리는 한글로 공차라고 불렀잖아. 된 거죠? 결론을 지으면 이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입니다 라고 정의하면 돼요.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좀 있으면 헷갈리는 게 나와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며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잘 기억해야 돼.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그러면 봐라. 공차가 2였잖아. 그러면 2n으로 출발하는 거야. 공차가 3이면 3n으로 출발하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n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납득됐어요?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우씨 썩을 놈들 1번 1, 3, 5, 7, 9 수열을 나열했대요. 등차수열이죠? 차례대로 일정수 더해져 있죠? 공차 얼마? 2였죠? 일반항수로 갈 거야. 집중하세요. 공차가 2니까 몇 n으로 출발해? 2n으로 출발해. 그런데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a1은 요 새끼잖아요. 그럼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4 집어넣으면 7 이렇잖아요. 일반항 구한 거예요. 또 하죠. 5,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갔대요. 등차 수열이죠? 차례대로 일정한 수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씩 더해지고 있어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면 몇 n으로 출발해?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해.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5 나와야 되잖아요? 1 집어넣어서 5가 나오려면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나 더 해. 뭐 갖고 놀지? 이게 좀 무식합니다. 다양한 예가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요.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 3. 일반항 몇 n으로 출발해? 3n으로 출발해. 그러니까 A의 n은 3n으로 출발할 거야.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돼. 1 집어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갖고 해도 돼요. 3n으로 출발을 했으면 얘 두 번째 항이니까 2를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2를 집어 5가 나오려면 그래도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됐죠? 그래서 여기를 잘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됐죠? 오케이. 절로 가요. 세 번째. 등차 수열을 잘해야 등비 수열을 잘한다. 등차 등비를 잘해야 여러 가지 수열을 잘한다. 여러 가지 수열까지 잘해야 수열을 잘한다. 됐죠?